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확실하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든든하게 입으셔야 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뉴욕 시장은 확 달려가기만 했죠. 트램프 트레이드 효과로요. 우리 시장은 계속 그냥 밑으로 밀려 내려가기만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 모습,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간은 새벽에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뉴욕 시장 모습도 뭔가 이제 그동안에 지속된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일종의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주간 전망도 그렇습니다. 반등 발목 잡는 트럼프 리스크 이렇게 주간식 전망.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우리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코스피 5.6%, 코스닥은 7.9%, 거의 8% 가까이 떨어졌죠. 지난주 우리 시장 전반적인 약세의 원인은 트럼프 정책 리스크가 계속됐다라는 점. 여기에 금리도 좀 오르고 환율이 무엇보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1,410원까지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트럼프의 리스크에 따른 우리 어떤 주요 산업들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7% 급반등을 했죠. 또 삼성전자가 장 마감 후에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3조 원은 소각을 하겠다. 그것도 석 달 내. 이런 어떤 그동안에 좀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아서 좀 지쳐가던 우리 증시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지난주 후반에 나오기도 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이번 주에는 좀 낳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종목과 관련돼서는 산업과 관련돼서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가장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 21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21일 날 나올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죠. 현재 나오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출이 330억 달러, 순이익 184억 달러, EPS가 0.70달러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대략 지난 2분기에 대비해서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10%포인트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EPS도 지난 2분기 때 0.68달러였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겠죠. 2분기 때도 실적 발표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하락세로 계속 보였었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던 건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시장에 크게 끌어내렸던 이유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켰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역시 이번 주 초반에 뉴욕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뭔가 좀 반등의 타이밍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장 얘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좀 잇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등의 키는 달러다, 즉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앞서 전해드렸던 그 내용들 거기서 크게 더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 환율과 관련해서 이데일리가 오늘 신문에서 1면과 3면에 좀 걸쳐서 굉장히 좀 무게를 좀 두고 다루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바로 환율 문제다 이렇게 좀 지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환율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높으면 그만큼 수출 국가들,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매출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올 상반기 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구조의 덕을 봤던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환율이 점점 부담스러운 위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1,410원까지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1980년 이후에 3번 정도밖에 없었던 이 1,400원대라는 환율이 과연 우리 경제나 우리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는 과거에 3번의 환율이 1,400원대 진입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환율이 가파르게 한꺼번에 뭐 30원, 50원, 100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라는 점. 오르긴 올랐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우상향을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일단 과거 3차례 환율 급등기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이런 두 가지 과거와 달랐던 어떤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환율 1,400원대라는 게 워낙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랠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이제 급락했던 걸 봤을 때 트럼프 랠리가 일단 주춤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본질 가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연준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뉴욕 시장이 좀 주춤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할 때 우리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만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시기가 이번 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데일리 3면에 있는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3고 쓰나미가 다시 온다. 내수 수출 모두 흔들린다.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긴 내용입니다. 특히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게 많이 올라가면 수출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수시장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내수시장한테는 더욱더 큰 어떤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건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금리 내리기 힘들죠.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우리가 내렸다가는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시장의 딜러의 얘기를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1,45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면 1,500원까지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즉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입지가 너무너무 좁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선택의 입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에 반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들이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럴 때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균형재정, 건전재정이라는 이 도구마에 빠져서 지금 재정 지출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수 경제 이 문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더 우리 경제에 가중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국내 투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내수가 좋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 실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더 움직이는, 그게 또 환율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폭락정수석에도 방끝, 방산 우주만 뜨겁네, 이 기사가 되는 건데요. 오늘 증권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ETF나 펀드들 이제 주간 수익률을 이제 비교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주간 수익률 탑5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이제 앞에 운용사가 어디냐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섹터들이냐는 거죠. 우주 방산, 그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앤드 UAM,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렇게 아주 한정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트럼프 수혜주들이구만, 금방 아시죠?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우주 방산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24%. 지난주에 코스피가 5% 넘게 6% 정도 떨어졌다고 치면 지난주에 우주 방산 지수 같은 경우 저 상품은 상대적으로 하면 30%나 뛰었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방산 쪽 대부분 14%, 13%들. 굉장히 좋은 수익률들을 평소에 보였던 수익률보다 지난주 훨씬 더 이들 섹터들의 수익률이 더 아주 뜨거웠던 그런 한 주가 좀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까지 지금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 이번 주에 뭔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라든가 이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사야 된다 그러면 살 게 별로 없죠. 결국은 또 방산, 조선, 우주, 항공 이쪽으로밖에 결국 시장의 매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버리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는 지난주에 인버스 쪽을 사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난주에는 다시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시고 레버리지를 이제 사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좀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